챕터가 별로 할 게 없고 책이 보면 되게 얇거든요. 이번 챕터가. 소리 잘 들리겠죠? 잘 올라가고 네. 그래서 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얘기만 하고 뭐 빨리 끝나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이게 저번 7장에서 먼저 추진 서론을 하기 전에 프로펠러 기하학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책 구성이 프로펠러 기하학이 이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펠러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뭐 추진이 이렇고 저렇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던 거는 2차원 날개 단면 가지고만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3차원 형상을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할 것 같아서 2차원 형상만 가지고 얘기를 했고 3차원 프로펠러 형상에 대해서 이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기본 틀은 2차원 날개를 어떻게 공간상에 배열을 했냐예요. 그러니까 축이 있다고 하면은 회전하는 축이겠죠. 그 축에서 수직으로 뭔가 선을 뽑고 이 선상에다가 2차원 날개를 어떻게 배열을 했냐가 우리 이번 단원에서 얘기할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2차원 날개를 배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 직선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날개 중심들을 이은 선이에요. 이 날개 중심을 이은 선이 뭐 앞으로 기울 수도 있고 뒤로 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가면서 옆으로 기울 수도 있고 어떻게 쌌냐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이 선상에서 이 날개 중심선이 얼마나 비틀렸는지, 말 그대로 날개 자체의 받음각을 얼마를 우리가 미리 세팅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이번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새로 배울 내용인데 이거를 칠판에다만 써놓고 얘기를 하면은 알아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뒷부분에서는 뭐 이제 3차원으로 설계하는 툴이 다행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웹 브라우저 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 보여주면서 설명을 추가로 좀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2차원 날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체역 확대 배웠을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시다. 이 차원 날개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유동이 어느 쪽에서요? 앞에서요? 뒤에서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왼쪽에서요. 대개는 항상 막 그런 건 아닌데 대개는 앞이 뭉툭한 쪽이 앞쪽이에요. 유동을 받는, 우리가 앞날이라고 부르죠. 뭐 이제 조선 선박 뭐 그런 쪽에서는 뭉툭한 게 무조건 앞이고 항공 쪽에서는 뾰족한 게 앞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초음속 같은 문제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할 건 아니니까 우리는 뭉툭한 게 앞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일 앞쪽에 튀어나온 데가 앞날, 제일 뒤가 뒷날. 영어로는 얘는 리딩 엣지라고 쓰고요. 뒤는 따라가서 트레일링 엣지라고 써요. 그 다음에 앞날 뒷날 얘기했고, 요 점에서 끝점까지의 직선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코드. 잘 배웠네. 코드라고 하고 얘를 C라고 많이 씁니다. 앞에 C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 두께 2등분. 두께를 먼저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봤을 때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중앙선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두께의 중앙인데 원래는 지금 이게 순서 거꾸로 돼서 제가 말이 꼬였는데 원래는 날개를 만들 때 날개 형상을 먼저 뽑는 게 아니라 중앙선을 먼저 그려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캠버 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캠버 라인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아래가 대칭인 날개 형상 있죠. 뭐 낙하 00 뭐뭐 같은 게 위아래 대칭이잖아요. 걔를 여기 가운데 중앙선 있죠. 얘는 중앙선이 직선인 건 맞잖아요. 위아래가 대칭이면 캠버 없는 애. 그럼 얘를 휘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 쌓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중앙선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먼저 설계할 때 그려놓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순서를 제대로 안 해놓고 밖에 외형부터 그려서 중앙선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를 얘기를 못했는데 원래는 가운데 중앙선을 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수직인 면들을 그려놓고 그 면들이 여기 수직인 것들이랑 같겠죠. 그래서 각 수직인 면들을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우리가 두께의 중앙선이 원래 나오겠죠. 이렇게 뭐 깨끗하진 않지만 두께의 중앙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평균선 아니면은 캠버선, 캠버라인이라고 많이 불러요. 평균선이란 말은 저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평균선, 캠버라인이라고 합시다. 편하게. 캠버라인하고 이 코드하고 서로 거리가 날개가 등이 굽었기 때문에 쭉 증가를 했다가 뒤로 가면 감소를 하죠. 그때 최대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캠버라고 불러요. 뭐 유체과학 때 배워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아닌 사람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양력을 받도록 날개를 만들면은 그 날개가 등이 굽어 있다. 그러면 그 등이 굽어 있는 거랑 등이 굽은 정도랑 원래 직선으로 코하고 꼬리를 이은 앞날하고 뒷날을 이은 그 라인의 거리가 최대가 캠버라고 한다. 정도만 새로 나왔겠죠. 우리가 코드 라인을 한글로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책에 나왔어요. 시위선이라고 하거든요. 없네. 아마 유체역학 책에서는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 시위라고 부르냐면은 생긴 게 활의 시위 같이 생겼잖아요. 활 그 땡기는 줄을 시위라고 하잖아요. 그거 같이 생겼다고 해서 시위선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뭐 그거야 한글로 억지로 만들 때 얘기고 그냥 코드 라인이라고 코드라고 많이 쓰세요. 차라리 이걸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필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네. 당연히 중앙선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여기 끝까지 거리겠지? 이걸 뭐라고 불러야겠어요? 두께.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나온 얘기가 저번 시간에도 했던 얘기인데 날개가 이렇게 받은각까지 가지고 유체를 만나면은 만나는 면이 배를 드러낸 면이 압력면. 압력면이 왜 이쪽의 압력이 왜 높은지가 잘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얘가 유동을 아래로 쏴주니까 얘는 양력을 반작용으로 위로 받는 거예요. 양력을 위로 받으려면 아래가 압력이 높아야 얘를 올려주겠죠. 위는 압력이 낮은 흡입면이라고 하고. 예. 그래서 아니 유동을 빨아들이는 게 흡입면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 생각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프레셔 사이드라고 하고 흡입면은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아요? 이거지? 석션. SUCK 쓸 뻔했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면이? 우리가 페이스랑 백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여기는 페이스, 유동을 만나니까 한글로는 얘를 앞면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백, 뒷면. 그 다음에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코드 라인을 그었죠. 코드 라인이랑 유동이 만나는 각도를 되게 받은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날개 형상이 캠버가 없다. 캠버가 없이 그냥 위아래가 대칭인 애다라고 하면은 코드 라인이 캠버 라인이랑 같을 거예요. 캠버가 0인 위아래가 대칭인 날개라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받음각이 그냥 중앙선과 얘의 각도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캠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저번 시간에 이거 그렸었죠. 그래서 알파에 대해서 CL이 위아래가 대칭인 날개는 이렇게 가다가 스톨 나면서 떨어지는데 스톨 배웠어요? 실속. 이렇게 되는데 캠버를 그려놓으면 캠버가 있는 날개는 어떻게 돼요?
받은 각이 0도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등이 굽어 있기 때문에 유동을 만나서 아래로 좀 쏴줘요. 그렇게 되니까 받은 각이 0도더라도 양력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실제로는 네거티브한 받은 각에서도 약간의 양력을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스톨은 그걸 좀 더 빨리 나겠죠. 그러니까 캠버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캠버를 만들어주면은 그게 그냥 곡선을 CL 곡선을 좀 이쪽으로 밀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원 날개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또 뭐 있어요? 책에 낙하포일 뭐 얘기 있네. 이거 혹시 낙하포일 뭐 기억은 해요? 아마 졸업시험에 저번에 한번 냈던 것 같긴 한데 낙하 2418이라고 썼네. 네. 낙하는 옛날에 지금은 유명한 나사인데 이거 이제 옛날 이름이에요. 뭐 영어 약자는 좀 달라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앞에 책에서 2는 뭐라고 돼 있어요? 캠버 비율. 그러니까 캠버가 코드의 2%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캠버. 아까 얘기한 캠버라는 게 최대잖아요. 최대로 벌어진 거.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표면에서 40%. 그 다음에 뒤에 18이 최대 두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드 길이 기준이에요. 전부 다. 코드 길이를 기준으로 무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8%.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게 낙하 0024였나? 이게 아마 방향타 단면에 많이 쓸 거예요. 러더 단면에. 그러면은 뭐예요? 00이니까 좌우가 대칭이고 그렇죠? 캠버가 0이잖아요. 캠버가 0이니까 자동으로 위치도 0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얘가 0이면 얘가 0인 게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두께가 24%니까 좀 많이 두꺼운 그런 방향타 단면을 많이 쓰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캠버 비율 있고 위치 이런 걸로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제 사실 그러면 똑같은 캠버 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날개 중앙선이 캠버 라인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최대 캠버 크기랑 캠버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 날개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낙하 포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그냥 수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 형상이 이거 값을 넣으면은 어떤 그 다항식을 거쳐서 그냥 짠하고 나오거든요. 형상이. 그래서 이런 식의 뭐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캠버 라인 분포 같은 거 그게 다 그냥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낙하 포일에 대해서 이 기본적으로 캠버 라인을 구성하는 다항식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뭐 캠버 위치의 크기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날개들이 각각 낙하 포일에서 나오나요? 그런 거 없어요. 낙하 포일은 그냥 까놓고 보면은 캠버 라인 생긴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만 조정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조정을 못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낙하 포일 자체가 아마 2차 대전 이전에 만들었을 거예요. 형상들이 상당히 오래된 책에 그 얘기 나왔나? 1930년대니까 맞죠? 2차 대전 이전에 비행기 날개 쓰려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뭐 했어요? 프로펠러에 쓰잖아요. 프로펠러 물속에서 다니고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전혀 생각을 안 했던 문제가 캐비테이션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프로펠러가 물속에서 돌아가니까 흡입면이 압력이 엄청 낮아지겠죠. 특히 낮아진 데에서는 물이 수증기로 기화가 돼버리면서 버블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 캐비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생을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단면 형상, 그러니까 형상은 뭐 낙하 00 뭐뭐 같이 이걸 위아래가 대칭인 날개를 쓰긴 쓰거든요. 얘를 기준으로 그럼 캠버 라인은 낙하 거를 따르냐? 얘를 이렇게 휜다고 했잖아요. 휘어가지고 날개 만든댔잖아요. 근데 이 라인은 이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사람들이 프로펠러에 한해서 뭐 비행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프로펠러에 대해서는 원래 낙하 포일이 주어지는 캠버 라인이 프로펠러에 쓰기엔 좀 뭐하다라고 해서 그 뒤에 이것저것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캠버 라인은 좀 따로 써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업에서는 다룰 일은 없는데 나중에 아마 4학년에 추진기 설계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캠버를 어떻게 분포를 시켜야 캐비테이션 성능이나 뭐 그런 게 괜찮아지나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낙하포일은 앞에 캠버 얘기가 있기는 한데 생긴 거는 낙하포일을 따라갈 수 있어요. 형상은. 그러니까 공공 뭐뭐 해가지고 위아래가 대칭인 낙하포일을 어디서 주워와서 걔를 캠버 라인은 원래 낙하포일 캠버를 안 따르고 추진기에 맞는 캠버 라인을 따른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게 이제 일반적인 추진기 설계 과정이에요. 요새. 뭐 낙하포일 안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 뭐 경험이나 뭐 그런 것 이론적인 문제니까 딱 이렇다라고 정해지진 않았죠. 그럼 여기까지는 설명됐고 시간 좀 됐죠? 잘랐다 할까요? 네.